네, 안녕하세요. 차트환승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말에 오후 보면 2시 30분에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죠. 볼일 보고 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썸네일 보고 뭐야, 왜 갭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KRX에서는 이렇게 4350원 끝났는데 오후 8시에 마감하는 NXT 시장에서는 하락해서 끝났거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1%더 하락했죠. 장 마감하고. 그래서 주가가 월요일에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월요일에 뭐 갭상승이 크게 나오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유는 우리가 이 두 번의 하락이 있었죠. 최근에. 요 두 번의 하락. 요때 하락과 요때 하락 두 번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바로 반등해서 말아줬단 말이에요. 이때 하락한 이유 아시나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하락한 이유. 단기적으로 2차 전지의 수급, 에코프로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이런 시총이 큰 애들이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이 돈들이 2차 전지로 단기적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하고 나서 바로 주가가 다시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졌었는데, 그죠? 거래 터졌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잡아먹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구간에 저항을 맞고 주가는 밀렸는데 이날도 마찬가지. 이날 뭐가 있었어요? 이날 MSCI 리밸런싱. MSCI는 누구의 자금이 많이 움직입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호가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두산은 안 그랬지만 우리가 뭐 하나 시스템 MSCI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엄청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있었고요. MSCI에 들어가지 않는 시총의 큰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하나 오션 뭐 이 친구도 마찬가지 MSCI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장 막판에 이렇게 수급의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요일 같은 날에 수급의 변동성이 있는 MSCI 날에 올라갔던 주가들의 뭐요?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락의 두 번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거에 어떻게 되돌림 파동, 즉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졌다. 근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때 우리가 거래량이 어쨌건 줄어든다는 거는 긍정적이게 봐야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매도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또 주가 하락했을 때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가격대에서 매도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 두 번의 하락 자체가 뭐 두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가 좀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급의 부재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두산을 끌어올린 건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 그죠?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부재는 두산의 주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봤을 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두산을 관심 있게 보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일단 원전 관련된 미국 주식들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클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어때요? 금요일에 개파락했어요. 그죠? 우리가 분봉으로 보여드릴까요? 60분 보면 아침에 시작할 때 어떻게? 개파락 시작했단 말이에요. 개파락. 그죠? 개파락 시작을 하고 다 말아 올렸어요. 이때도 보면 보이죠? 자, 미국 시장에서 개파락 시작을 하고 나서 그죠? 여기 시간 시간이고 개파락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쭉 올렸단 말이에요. 보여? 개파락 하고 나서 그대로 수급이 들어왔던 거 쭉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개파락이 나왔을 때 뭐가 들어왔다?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어디서? 오클로에서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클로는 현재 구간에서 뭐 하는 구간이요? 쌍봉을 찍은 자리죠. 그죠? 쌍봉을 찍은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오클로를 보면서 오클로 쌍봉인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끝나면 두산도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 즉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앞쪽에 있는 매물을 전부 받았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럼 거래가 터졌을 때 여기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잖아. 그죠?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잖아. 근데 주가 자체가 몇 프로 끝났어요, 이 당시에?
23% 마감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 매도 물량을 다 어떻게 했다? 싹 다 받아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매물대에서의 거래를 터트려서 물량을 싹 다 받았다라는 건 보다 이 구간까지 물량을 장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클로가 여기서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온 걸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두산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왜? 기사 볼까요? 자, 한수원 미국 오클로와 4세대 SMR 기술개발 협력 MOU를 맺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미국 오클로와 4세대 SMR 협력 이렇게 돼 있죠. 또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협력 본격화. 계속적으로 오클로와 우리나라 한국 수력 원자원에서 이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 협력을 한다라는 건데 한수원에서 이런 걸 한다? 누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두산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클로의 상승 탄력은 이 꼴보다 두산의 상승 탄력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오른다. 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현 구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을 비교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른다 내린다를 100% 맞출 수는 없죠. 우리 사람인데 그죠? 그럼 우리가 상승 확률 5, 하락 확률 5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클로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두산이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6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6대 4 정도? 이렇게 보는 거고 그냥 단기적으로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렸던 점, 그 다음에 MSCI 리밸런싱 있었던 점 이런 모든 걸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런 하락이 전부 다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텐데 그럼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래량이 나왔으니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7대 3? 그럼 상승 확률이 좀 더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치우쳐져서 무조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관련돼서는 당연히 대장이지만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 전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원전이 최고니까 이렇게 너무나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그림에서 이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빅테크들에서도 원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이러한 내용 자체가 두산의 수급을 이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오션에 있죠.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이슈가 또 있어요. 잠수함. 선생님 근데 잠수함이랑 두산이랑 뭔 상관이요? 우리가 이 원자력 잠수함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잠수함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이 잠수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수일 한 10일 정도 하면 기름이 없죠. 다시 올라와서 작전을 기름 놓고 다시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작전 기일이 몇 개월이에요. 밑에서 그 농축한 우레늄을 가지고 밑에서 핵 엔진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죠? 작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직접적으로 뭐 두산이 수혜를 받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재료의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잠수함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오션이 잠수함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잠수함 이제 수주를 따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더 커지면 핵 연료 추진 잠수함이 또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또 그거에 대해 개발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재료로 이어지는 재료의 연속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봤을 때 재료라는 부분 자체가 연속성으로 이어지냐 이어지지 않냐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두산의 주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시총이 큰 종목이 이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닥부터 그냥 여기서만 따져도 그냥 여기서만 따져도 2만 원부터 주가가 어디까지 올랐어요? 44,000원까지 며칠 만에 오른 거예요. 거의 2달 만에 오른 거 2달. 2달 만에 시총이 2배가 됐다고요. 12조에서 25조가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2배나 올랐네. 와 진짜 많이 올랐다. 끝났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야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을 2배나 올렸네.
도대체 얼마나 기대감이 크면 도대체 이걸 2배 올릴 때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산 이유는 뭘까?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또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총이 큰 놈이 2배나 올랐네도 될 수 있겠지만, 야, 시총이 큰 애가 2배나 올랐으면 이 정도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재료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뭐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끝이다.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죠. 이런 가격대에서는. 근데 굳이 내가 이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팔고 떠난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이제 대응에 대한 관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로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요. 내가 금액을 좀 크게 할게요. 그래야지 와닿으니까. 내가 10억을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서 25,000원에 투자했어요. 그럼 지금 몇 프로 수익이에요? 60% 수익이잖아요. 10억 플러스 6억 수익 중이에요. 그쵸? 그럼 내가 총 16억일 거 아니야. 여기서 3분의 1이면 얼마야? 3분의 1이면 한 5억 3천 되죠? 5억 3천. 그럼 내가 어느 구간 깨졌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괜찮다는 건데, 여기서 그냥 물량을 다 팔고 떠난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돈들이 몰리는 데가 지금 원전인데, 돈들이 몰리는 섹터를 굳이 버리고 딴 데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중을 좀 관리는 하되 이제 가지고 가자. 비중 관리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두산 월요일에 갈 것 같다. 월요일에 양봉 뽑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 양봉 갈 것 같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나는 두산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주도주 역할을 더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주변 친구분들, 지인분들 다 큰 돈 벌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좋은 기운은 나누는 게 좋죠. 저도 일요일에 잠깐 어딜 좀 갔다 와서 힘이 들지만 피곤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 찍고 있으니 당연히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힌트를 몇 개 좀 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원전을 보고 있는데 원전을 보는 근본적인 이유를 또 한번 다시 살펴봐야죠. 전력. 요거 전력 관련돼서 제가 종목을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받아가시기 바라는데요. 이 원전이 지금 가는 게 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원전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전력을 큰 틀로 보시죠. 전력 큰 틀로 보시고, 전력을 토대로 해서 원전, 전선, 뭐 스마트 그리드, 그죠? 변압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을 메인 섹터로 설정해서 원전, 전선주, 스마트 그리드, 뭐 변압기 이런 섹터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섹터가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지금 신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가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뭘 사야 돼요? 전선주를 반드시 또 보셔야 된다는 거야. 전선주, 뭐 스마트 그리드, 변압기 이런 쪽을 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봐야 돼? 원전에서 전략을 100%에서 만들면 뭐예요? 전선에서 70% 손실 나면 30%밖에 데이터 센터 안 가는데, 그죠? 전선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선도 꼭 보셔라라는 거 제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 두산 들고 있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 제가 이 두산 에너 관련돼서는 정말 계속적으로 여러분 실시간으로 장중에 계속적으로 지겹도록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산 관련돼서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두산 관련돼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내가 혹시나 이 두산을 들고 있다 라고 하시면 뭐 하면 돼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 매도를 해야 되나? 더 사도 되나? 보유해야 되나? 이런 기본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들 도와드릴 수 있어요. 텔레그램 방에서.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몇 번?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시고요. 정말로 주가가 변동성 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라고 할 때 정확한 대응과 판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때도 보면 우리 두산 이때 있잖아요. 언제요? 이때 날짜 보면 자 5월 7일이죠. 5월 7일 24,000원까지 빠졌을 때, 그죠?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주가는 24,0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다. 여기 깨지기 힘들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위급한 순간에, 내가 판단이 안 되는 순간에 털렸다라고 하면 이 상승파는 못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릴 건데, 이때 이거 잠깐만 보면요. 제가 보시면 5월 7일이죠. 5월 7일. 급락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코 원전 악재 발생. 이때 뭐였어요? 서명 중단. 그죠?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다. 계속 급락 후 급등했던 패턴을 기억을 해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상 잠깐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이때 당시에 23,800원이 저가였어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24,000원 깨지기 힘들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최저가였어요. 자, 뭐라 하는지 보겠습니다. 주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전체로 보겠습니다. 거래량 지금 100만 주에 마이너스 13%.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간 20일 2평, 60일 2평 다 깨졌는데, 중기 추세 볼게요. 자, 지금 다 깨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자, 주봉으로 뭐예요? 주봉상 21선 걸려 있습니다. 주봉상 21선 걸려 있고, 자, 저항 지지 받던 구간. 자, 저항을 받던 구간 돌파하면서 지지 받았죠. 이탈했지만 다시 돌파했죠. 뭐요? 지지 나오는 구간이요. 그러니까 오늘 주봉상 주가가 지금 24,000원 구간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구간 주봉상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한 자리가 24,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밑으로 더 빠지더라도 이건 반발 매수세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자, 중요한 건 이미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다 녹아 있었다. 자, 그리고 한번 반납하고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 봤을 때 주봉상 21선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찍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더 빠지더라도 꼬리다리 꾹 쭉 달리면서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봉상. 수목금 3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현구간 두산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모형 50만 주로 주가를 13% 눌렀습니다. 50만 주로. 누구만 좋아요? 이런 자리에서. 자, 대차장고 볼게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꼬리 달고 쭉 올라가 높다. 어때요? 쭉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주봉 보더라도 꼬리 쭉 달고 올라갔잖아. 그리고 계속 올라갔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주봉상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가 좀 터졌다라고 해서 이게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탄력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재료에 대한 부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고점을 언제 찍겠느냐? 저도 몰라요, 당연히. 뭐야? 왜 몰라?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고점을 어디서 찍을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흐름들을 보고 대응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상 올라갈 확률도 높아 보이는데 굳이 여기서 뭐요? 다 물량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흐름을 더 보면서 대응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간 텔레그램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위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요.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시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위쪽에 번호로 두산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확인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영상 보셨지만 급락 나왔을 때 멘탈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것 같다.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이 전력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선주 관련돼서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 드릴 거니까 요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히든 관련된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 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LN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예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은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